오늘은 수능 특강 150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은 개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왈자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왈자. 왈자는 누구? 왈자패. 그러니까 약간 양아치, 깡패, 협객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호탕한 사람 이런 뜻인데 자, 사실 이 개우사는요. 왈자타령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왈자타령.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있잖아. 이 개우사라는 소설 말고 개우사 소설 이전의 판소리인 왈자타령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나왔네요. 그러면 개우사는요. 판소리계 소설이고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자, 당연히 국문소설이에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국문이죠. 아우 고전소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래서 자, 요런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숙이라는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줄거리를 잡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연하민들 줄거리 한번 선생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숙이라는 애는요. 원래 재산이 없던 것은 절대 아닌데 재산 탕진하고 술, 여자, 도박, 노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거를 좋아하는 자, 왈자예요. 해서 방탕한 사람이고 탕하거든요. 근데 얘가 집안을 버려두고 막내 아들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들이 아빠 얼굴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집안을 버려두고 나가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맨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이때 만난 게 바로 평양의 최고기생 의양이입니다. 자, 이 의양이한테 빠져서 돈 다 써버리는데 의양이가 다행히 조금 현숙한 첩인 거예요. 그래서 의양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풍비박산 나겠다. 가문이 없어지겠다. 그리고 얘 남편, 내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이 사라지겠구나. 또 내가 욕을 먹겠구나.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 이 의양이가 직접 편지를 써서 본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남편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첩입니다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고 당신 남편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혜로서 꾀를 부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될까요? 하니까 와이프가 나는 고맙지. 나는 그런 짓 못해. 나는 봉건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여자지만 자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자네를 우리 집 선산에 묻어주는 정도 되는 집안의 식구로 인정을 해주는 사당에 당신 제사까지 지내주겠어? 쳐봐.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러니까 의양이는 너무 고맙겠죠. 그죠? 원래는 가문의 일원으로 대접을 못 받을 텐데 이래서 자, 의양이가 꾀를 써서 돈을 다 탕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무숙이가 돈을 다 탕진하게 만들고 일부러 무숙이 뭐라고 자기한테 정 떨어지게 하려고 무숙의 친구랑 바람을 핍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니고 그래서 바람을 피는 척을 하게 되고 무숙이는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 자 이러면서 돈이 탕진돼 버리니까 일부러 더 크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서방님 돈 없죠? 그러면 저희 술집 와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서방님을 자신의 밑에 희화에 두고서 아주 꾸준히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냥 성실하게 살고 그럴걸. 내가 왜 이 지랄을 했을까? 자, 이래서 무숙이가 깨우치게 되고 그럴 때도 또 한 번 더 크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남편 그 친구와 또 이제 바람피는 행각 그걸 좀 살짝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너무 실망한 무숙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바로 들어가기는 너무 부끄러워요. 지붕에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굴뚝이 있는데 숨어 있었는데 이때 막내 아들이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래 맞다. 이거 네 탓도 내 탓도 아니고 너가 아빠 탓이다. 아이고 이런 나쁜 아빠인데 그래도 나는 조금 보고 싶구나. 근데 어머니 제가 아빠 얼굴도 모르는데 아빠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요. 등에 연기가 나는 곳에서 있던데요. 내가 아빠 다이했다. 내가 아빠 죽었나 보다. 그런 꿈은 죽은가 아이가. 어떡하나 아빠 찾으러 가자. 바깥에 듣고 있던 무숙이가 뭐야? 내가 굴뚝에 숨어 있는 걸 알았나? 역시 내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천륜이구나. 여보 나왔어. 헐. 이제서야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영상을 찍고 있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내 가슴에 손을 넣어보세요. 어쨌든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삐쩍 말렸는지 보세요. 당신이 한번 키워보세요. 역지사지 해보세요. 뭐 내가 잘못했어. 예. 이래서 개가천선에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요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사람이 계기를 통해서 각성하게 되는 이야기다. 이런 겁니다. 자, 본문 살짝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의양이 맑은 마음이더라. 자, 중심인물 나왔어요. 의양. 자, 이 의양은요, 방탕한 남편을 깨닫게 해서 개가천선시키는
개과천선. 과오를 고쳐서 바르게 고친다. 이런 뜻이겠죠? 개과천선하게 하는 시키는 현명한 여인입니다. 여인. 물론 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어때? 순종적인 전통적인 여인에 가까워요? 근대적인 여성상입니까? 근대적 모습을 지니고 있죠. 근대적입니다. 자, 의양이의 물론 지혜롭습니다. 의양이의 맑은 마음이 무숙의 고집이 저에게 재앙이 될 것을 알고서 탄식 한숨 끝에 편지 한 통을 가만히 만들어서 하인인 신복인 사원에게 심부름꾼에게 은근히 부탁해서 무숙의 아내에게 붙였껐다. 줄 꺼주세요. 판소리 흔적입니다. 판소리 어조입니다. 판소리 어조. 판소리 어조고 판소리의 흔적이 나와 있네요. 붙였껐다. 무숙의 아내가 당황을 해서 편지를 들고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연에 하였으되 사연이 적혀있대. 한자 글어를 개동하기 시 전에 올리겠습니다. 자, 개동하기 시는 본처입니다. 네, 여기 나오 있는 아내입니다. 아내. 자, 그리고 이 아내는요, 의양이랑 대비됩니다. 자, 이 본처는 아내는요, 아내는 순종적이고요. 그냥 전통적인 여인입니다. 전통적 여성상입니다. 순종적 전통적 여성상입니다. 자, 올립니다. 문안드립니다. 자, 인사를 해줘. 그죠? 문안드립니다. 올립니다. 자, 해서 문안드립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우리 편지 형식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를 했습니다. 엎드려 깊이 생각하건대 다시 갈로 열어주세요. 자, 엎드려 깊이 생각하건대 아기씨께서는 봄 기운이 창창한데 기운 안녕하신지 우러러 바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갈로 닫아줍니다. 자, 그래서 상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안부. 불초한 의양이는 자, 다시 갈로 열어주세요. 갈로 열어주시고 못난 의양이는 지방의 천한 기생으로서 약방에 잡혀와서 관아에서 일했는데요. 갈로 닫고. 자, 여기까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의양이고요. 저는 기생이고요. 약방에서 있다가 지금은 관아의 기생이 됐어요.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고요. 어쩌다 군자의 사랑을 입어서 갈로 열어주세요. 자, 여기서 군자는 무숙이죠. 군자의 사랑을 입어서 천한 첩이 되어서 남편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갈로 닫습니다. 자, 무숙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숙, 만남, 무숙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숙과의 만남. 자, 그러나 다시 갈로 열어주세요. 그러나 서방님이 수양은 모르시고 날마다 어그러지고 사납게 굴면서 주색에 빠져서 가산을 돌보지가 않으니 불과 1년 만에 천금만재는 많은 재산이에요. 많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마침내 죽을 곳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갈로 닫습니다. 자, 무숙의 방탕함이죠. 무숙의 방탕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숙의 방탕한 모습입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자, 줄 거 줍니다. 줄 거 주세요. 조상 제사를 보전하지 못하고 1번입니다. 1번. 자, 그래서 얘가 꾀를 부리게 된 이유가 가문에 대한 1번 걱정 때문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가문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스러워서요. 제사를 못 지낼까 봐요. 다음은 아기씨 목숨과 자, 아기씨는 본처를 말합니다. 2번 밑줄 꺼주세요. 아기씨 목숨과 어린 자식을 맡길 곳이 없는 지경. 자, 요게 2번 남편의 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걱정했어요. 자,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고 되죠.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있고 패가 망신한 것은 자, 그 다음 것도 줄 거 주세요. 의양이 때문이라고 온갖 누명을 쓰고 구설에 오를 거잖아요. 자, 줄 긋고 나에 대한 뭐, 나 이거 되게 억울해.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산의 원인이라는 파산 원인의 누명을 일컫습니다. 나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누명 받을 것 같아요. 나 오해예요.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남편이 쓰고 싶어서 쓴 건데 나 때문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계책을 쓰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은 전체를 싹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는 문단을 갈로를 쳐서 자, 우리 깨를 쓰게 된 즉 계책을 쓰게 되는 원인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깨를 내가지고
왜 내가 남편을 개가천선을 시켜야 되냐 하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아시마님.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 허랑한 마음을 잡을 길이 없는데 자 다시 갈로 잃어볼게요. 자 세상에 온갖 고생 치사한 일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배고파 한심하고 몸이 추워서 서러우면은 서방님이 비로소 이런 일을 뉘우치고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해서 후회하고 반성을 할 것입니다. 자 갈로 닫아주시고 요까지. 자 이게 바로 자신의 어떤 계략의 방법과 자 이러면 깨우치게 될 겁니다. 계략의 방법이 되는 거죠. 계략의 방법 그리고 계략을 부리게 되는 어떤 또 이제 그 목적이 바로 서방님을 깨닫게 위해서요. 적인 계략의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나 그래서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스스로 깨닫게 할 거예요. 편지하려고 말씀은 많지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막혀서 대강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머리를 조아려서 2번 절합니다. 자, 그래서 본처에 관한 예의가 들어가 있네요. 예의가. 자, 이러니 무숙의 아내가 편지를 보고 야 정말 기특하구나. 자, 이제 대답 밑에 있는 답장 보겠습니다. 답장. 한 통의 편지를 뜻밖의 받아보니 기쁘기 그지없네. 사연을 보니까 자 그거 줄 거 볼까? 그 다음에 당신은 의의가 있는 사람이고 점잖기도 하구나. 자 이거 의양에 대한 평가입니다. 의양에 대한 평가. 너는 의의가 있고 점잖구나. 끝없이 푸른 저 하늘이여. 자 줄 거 주세요. 끝없이 푸른 저 하늘이여. 자, 요거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우리 부인의 말입니다. 오 마이 갓 이겁니다. 아, 저 하늘이요. 이거 누구 탓이란 말인가. 부의부강은 오륜 가운데 부부간의 의리는 오륜 가운데 으뜸인데 근래 서방님이 열눈에 보는 바 열손을 가리키는 바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가 가리키는 것이 엄한 것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자포자기를 한 것처럼 사나운 사람들과 올려다니면서 고집대로 일을 결정하니 처자와 가족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 아니겠나. 자 그리고 이 편지의 끝에서 2번째 줄 보겠습니다. 종사를 돌아보아 우리 장부 자, 내 남편을 건져준다면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하고 자, 여러분 이거는 결처보온이라는 거 한자성은 알고 계시죠? 결처보온하고 자, 그리고 사당의 제사를 지내줄 거야. 오?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집안 사람으로 인정. 해게 줄 거니까 수십 년 썩은 나의 간장 제발 첩 평양집이 헤아려서 세밀하게 일을 좀 도모해줘. 됐죠? 자, 151쪽입니다. 자, 이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꼭 잡을게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가래바지 다리 사이에 구멍 자국은 덜렁덜렁 이리저리 부딪히고 허리도 막 깨가지고 찬바람에 너울너울 벗어없이 맨발바닥 발가락을 오리고 지금 어때요? 판소리 같죠? 그죠? 그래서 판소리에 운문체 형식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판소리, 운문체. 판소리에 운문체가 남아있고요. 자, 우리 음보로는 사사조의 음수를 가지고 있죠.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사사조, 율격이 생겼어요. 사사조, 율격이 생겨 있습니다. 음악성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극대화되어 있죠. 장면의 극대화. 자, 이것도 적어봅시다. 장면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가 뭐냐면 한 장면을 좀 재미있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을 계속 열거해서 극대화시켜서 묘사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가 출도했다. 이러면 끝날걸. 황금 같은 마패를 별빛처럼 가슴에 품고 뭐 같은 태양 같은 마패를 어디에 들고 동쪽에서 출도야 서쪽에서 출도야 남쪽에서 출도야 와 암행어사가 출도했구나. 무서워서 도망쳤다. 이러면 될 거를 용수 쓰고 도망가기, 문짝 들고 가기, 병부 들고 송편 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장면의 극대화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장면의 극대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문단에 자, 요거 문단의 마지막 문장 어린 자식 사오 형제 말마다 속이 탄다 있지? 요 문장 앞에 천하잡놈이 아닌가 줄 꺼주세요. 천하잡놈이 아닌가? 네? 당연히 편집자적인 논평입니다. 아, 이놈의 새끼 진짜 편집자적 논평 천하잡놈이구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면목이 없어서 집에 바로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부분이 되게 쉽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아들이 내가
온 거를 눈치를 챘나? 이렇게 들어가서 아내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요런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특징 몇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고전소설이라서요. 자, 우리 그러면 특징을 뭐 아무데나 뭐 150쪽이나 몇 개가 없으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방탕하고 1번 방탕하고 무능한 가장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죠. 자, 무능한 가장에 대한 비판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탕하고 무능한 가장에 대한 비판의식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랑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플러스 기억하세요. 이춘풍전. 이춘풍전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풍전. 무조건 떠올라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생에게 속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속아서 얘들아 의향도 돌아오거든. 사실 제가 일부러 속인 거예요. 돈도 챙겨놨어요. 이렇게 해서 자, 기생에게 속음. 물론 이 기생에게 속아서 걔가 천선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기생에 꽤 빠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플러스 똑같은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배비장전.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오율안전. 기생들이 양반을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배비장전의 기생은 애랑이 나오고요. 배비장전, 오율안전의 기생 이름이 오유란입니다. 대구 요거 왜 특반 이름 유란밭 할 때 유란입니다. 극한 난초 똑같은 한자예요. 자, 이래서 기생에게 속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대표적인 또 다른 소설이 배비장전, 오유란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쁜 놈이 교정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탕자, 교정, 모티프 담고 있습니다. 탕자, 교정, 모티프. 탕자, 교정, 모티프 들어가 있어요. 탕자, 교정, 모티프는 나쁜 놈, 방탕한 놈을 교정하는 이야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기 소설이니까 판소리 어조가 나와 있다. 아까 체크했고,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이 많다는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오케이. 바로 개우사입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에요. 자, 이렇게 끝난 이야기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여자분들. 안녕!